네, 그러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고 모든 프로그래밍이 기초죠. 헬로 월드를 우리가 생성하는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서 화면에 출력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디렉토리에는 아무 파일도 없는 상태고요. 파일 오픈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오픈.c이고요. 자, 우리 처음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standardio.h를 인클루드 하고요. 다음에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메인 함수가 작성이 됐고요. 우리가 파일을 쓰는 걸 먼저 해야겠죠. 우린 파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write file 이라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는 간단히 없는 걸로 가고요. 네, 여기에서 파일을 새로 생성하면서 열고 해당 파일에 hello world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야겠죠. fopen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fopen을 호출하면 fopen이 성공을 했다면 파일 포인터를 리턴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pen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 오픈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파일 경로죠. 파일 이름은 현재 디렉토리에 데이터라는 파일을 생성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고요. 이랬을 때 이제 모드를 우리는 데이터라는 파일이 없는 상태고 파일에 쓰기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모드는 W 혹은 뭐 append도 가능하겠죠. 쓰기만 할 것이지만 뭐 W 플러스나 A 플러스도 가능은 합니다만 가장 간단한 형태인 W 모드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이 잘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FP가 널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FP가 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 에러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하고 함수를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fopen이 성공을 했다면 여기에다 대고 우리가 hello world를 출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오픈한 이후에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는 기록하는 API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배우시죠. 네, 빔에서 맨 페이지를 호출을 하는데 가장 간단히 파일에 어떤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API는 fputs입니다. fputs 함수는 파라미터로 저장할 한 줄짜리 캐릭터 포인터 어레이가 아니죠. 캐릭터 포인터 스트링을 입력을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저장할 파일에 파일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fputs를 이용해서 hello world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hello world로 어디에 저장하냐? 우리가 방금 열어놨던 파일 포인터 fp에 저장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파일을 닫아줘야겠죠. 파일을 닫는 API는 fclose 파라미터로는 열린 파일 포인터 fp입니다. 네, 메인 함수에서 write to file 함수를 호출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return 값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면 write 파일을 호출하는데 write 파일이 실패하는 경우, 0이 아닌 경우에 에러 출력을 하고 에러 리턴을 하고 종료를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겠죠. 저장을 하고 파일 오픈.c 저장을 했고요. 두 개의 터미널을 띄워놨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데 파일 오픈.c가 작성이 완료가 됐으니 gc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o 파일 이름이 같은 실행 파일이고 C 파일은 파일.c 파일이 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아무런 메시지도 출력되지 않지만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S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 오픈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이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아무런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다시 ls로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터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파일의 내용을 화면을 클리어 한번 하고요. 데이터라는 파일의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cat 명령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hello world. 근데 이게 이제 붙어서 나온 거는 hello world 구문하고 구문이 뉴라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간에서 끝나버리고 이 쉘이 호스트 네임이랑 유저 네임을 그냥 바로 붙여서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됐네요. 여기까지는 파일의 내용을 쓰는, 파일을 열고 내용을 쓰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써놓은 파일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함수는 read from file 이라고 할까요? 파라미터를 넣고요. 기본적으로 리턴 값을 0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했죠 아직.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당연히 파일을 읽으려고 해도 파일에 대해서 fopen을 하고 파일의 내용을 읽는 API를 통해서 파일의 내용을 가져오고 나서 파일을 닫아야겠죠. 그러면은 write to file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먼저 W 모드는 파일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생성을 하는 것이고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read from file이라는 API의 함수 내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바로 읽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fopen의 모드를 read 모드로 변환을 하고요. 나머지 외처리 부분은 똑같고 이제 fdes 말고 이제 파일의 내용을 한 줄 읽어볼 수 있는 API를 우리가 배워야겠네요. 맨 페이지로 fget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API는 여기 있네요. 근데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파일 내용을 읽어올 버퍼의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버퍼의 사이즈, 바이트 단위겠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어떤 파일에서 읽어올 것인지를 나타낼 파일 포인터를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버퍼를 하나 선언을 해야겠네요. 터무니없이 크지만 엄청 큰 버퍼를 하나 할당을 하고요. 다음에 버퍼를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야 깔끔한 출력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pdes가 아니라 fgets를 이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겠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버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버퍼의 사이즈,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는
파일 포인터입니다. 다음에 fpdes는 필요가 없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파일에서 한 줄 읽어서 버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는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야겠죠. 뉴라인을 넣어서 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네, 메인 함수에서 아직 read from 파일을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죠. 역시 copy and paste를 하시고요. read from file, 네, write 파일을 먼저 호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read from 파일을 호출을 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GCC로 컴파일한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컴파일 워닝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워닝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번 워닝은 mem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컴파일러가 모르겠다는 내용이죠. memset이 네, 여기 memset API가 있는데요. Shift K를 눌러서 멤페이지를 커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memset 위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Shift K, 대문자 K를 입력을 하면 커서 밑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멤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emset 함수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string.h를 파일을 include 하셔야 이 AP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tring.h include를 해야겠죠. 그러면 쭉 올라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string.h 파일을 include 해서 컴파일은 여기가 아니죠. 옆에 창에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했다는 의미겠죠. 파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이름을 같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fopen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네, 데이터라는 파일에 적혀 있는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다루기 위해 파일을 열고 닫는 부분에 대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일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파일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API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